아이 키우는 가족의 히로에락과 함께하는 함께 키우는 미래 아이러브 플러스의 전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보이시는 경영기획본부의 이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어떻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꽤 그래도 연휴가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송편도 빚고 그다음에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잘 쉬면서 보냈습니다. 네, 연휴가 또 길다 보니까 네. 또 좋은 시간을 많이 길게 네. 가지셨네요. 저도 요번에 시간이 좀 맞아가지고 대전에 가서 이 엄마 아빠와 함께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정말 이 명절 하면은 가족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가족. 제가 이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 다른 연예인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 대표 연예계 인고 부부 있죠.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두 딸을 입양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이 입양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방송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근데 그 방송을 보니까 신혜라 씨가 내가 낳은 아이뿐만 아니라 입양한 아이도 똑같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고 네.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발표한 통계를 보면 네. 국내 입양 그 추세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이제 한 10년 전쯤 되죠. 2015년 정도에 683명이던 그 국내 입양 아동 수가 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4명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좀 뭐 요즘에 출생률이 좀 많이 감소했다 치더라도 10년 새 국내 입양 수가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수치만 봐도 글쎄요, 좀 이 입양에 대한 이 사회적 편견 이런 게 아직은 좀 이 벽이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편견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실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졌고요. 또 다들 이제 그런 그 입양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이제 2025년 7월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을 해오던 국내 입양 절차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대가 담당하는 것으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라에서 같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군요. 그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 아동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잘 성장할 수 있느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는 전체 입양 절차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네. 해갖고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입양에 대한 국민적인 그 의식의 변화도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발맞춰서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 이런 것도 함께 성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인식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개인 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나서서 이렇게 또 책임지고 또 한다니까 그것도 믿음이 가네요. 네, 네. 예. 근데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하면서 입양에 관한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가족입니다. 예. 아이가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지 아주 밝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궁금하시죠? 궁금한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I love plus 고고!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오후 놀이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줄넘기에 진심인 예인이 때문에 최근 엄마도 줄넘기 대열에 합류했죠. 발에 걸린다. 오.
예인이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줄넘기를 시작했는데요. 예인이의 줄넘기 잠깐 보고 가실게요. 오. 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박수 받을 만하죠? 줄넘기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대회에 참가해 상까지 받았습니다. 원래 5살, 6살 때 꿈이 아이돌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줄넘기 선수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음악 줄넘기를 선보이는 예인이. 음악과 다양한 율동을 결합하여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줄넘기인데요. 운동 효과가 굉장히 높은 전신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 줄넘기 선수 돼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상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 똑같이 찾아주고 해질 무렵 예인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식사 준비에 한창인 엄마 보연 씨. 오늘은 모처럼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오랜만이다. 한편 방에서는 아빠와 예인이의 인형 뺏기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데요. 경기 규칙은 아빠는 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예인이는 아빠를 피해가면 안 됩니다. 수정이한테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예인이의 공격에 당황하지 않고 육탄 방어에 나선 아빠. 언제? 예인이의 돌파력에 위기를 맞은 아빠. 과연 인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너자이저 예인이와 체력 고갈에 임박한 아빠. 예인이의 시선은 오직 하나. 빼앗을 인형에 고정. 아빠의 인형 사수 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두둥. 훌쩍 커버린 예인이의 막강 화력에 이젠 아빠도 속수무책. 예인이의 완승으로 게임 종료. 이게 딱 하고 나면 애도 개운해 하고 땀 흘리고 샤워 한번 하고 딱 자면은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맛있네? 냄새랑 또 다르지?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 식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을 나눕니다. 우리 한 명이 이겼어? 다 들어왔어? 이 좀 가려. 요즘 가려? 방송사 교통 리포터 등 방송 일을 한 보연 씨와 모듈러 건축회사에 다니던 두 사람은 한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나 40살과 42살 늦은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 후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지만 임신 7주 차에 아이를 잃고 그 후 1년 넘게 시험관하기 시술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요. 고민 끝에 입양을 결심한 부부는 아장아장 걷는 15개월의 예인이를 가족으로 맞이했고 어느덧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좀 그러면서 좀 굉장히 이제 오감이 좀 발달한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것도 좋아하고 좀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모임 가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독립심도 좀 그 나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게 분명한 그런 친구예요. 길에서 쉬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대. 구연 동화에도 재능이 있는 예인이. 주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인데 역할이 정반대죠. 예인이표 구연 동화 잠시 감상할까요? 키고 달아나 버렸어요. 우리 복지리는 죄가 없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했어요, 현이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죽었어. 그래서 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어린이집에 가는 때 이제 가방 메고 나가는 모습을 뒤에 쫓아가면서 봤어요. 뭐 그 조그만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가방 메고 가는 모습을 진짜 보니까
와 너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막 넘어질까봐 조심조심하기 하면서도 막 그걸 진짜 처음 눈에 봤을 때 그 모습은 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서울의 한 카페. 입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종종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입양 아이를 키우는 여정은 그 사랑만큼이나 깊은 고민과 고충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소통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보육 공부를 하고 보육교사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달 능력을 대충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다 그렇죠. 잊어버렸다가 얘가 오면서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7개월에 맞는 그 이제 과정을 보육 과정을 얘한테 했죠. 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제가 그런 거 무슨 맞아요. 생각을 했냐면 입양 아이들은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책과 이 이유식 과정이 달라야 돼요. 맞아. 게 아니라 왜냐면 강빈이 강의는 기기 전부터 아니 걷기 전부터요 김치냉장고 위에 있었어요. 어머. 기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가서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교육은 받긴 받았는데 이게 애가 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 육아 때문에 힘든 건지 입양 때문에 힘든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든 애 달래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는 그런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서 뒤돌아보면 그런 시기가 있었구나. 그때 왜 그랬는지 맞아요. 뒤늦게 이해가 뒤늦게 이해를 하게.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아이가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거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큰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걸 더 확실하게 알게 돼서 둘째를 어렵지만 결심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보다 입양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특별한 가족으로 보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이젠 평범한 가족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제 자녀가 12살이래요. 근데 베이비박스 아이래요. 근데 그 아이한테 아직까지 다른 건 다 얘기했대. 입양 사실이며 했지만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만은 자물쇠로 잠그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베이비박스를 6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정말 갈대 상자라는 인식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저는 예인이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예인아 너를 지켜주신 곳이 있어. 너를 낳아주신 분이 이렇게 잘 이 아이를 좋은 곳에 입양 보내주세요 하면서 너를 이렇게 잘 지켜주셨어. 저희가 입양을 한 거는 출산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고 틀린 부분이 아닌데 틀린 부분으로 바라보셔서 때로는 이 부분이 저희 자체도 저도 그래서 저분들이 우리를 틀리게 보구나. 그래서 더 상처를 입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인이네 집을 방문한 전영미 씨와 이원선 본부장.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얘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어머 세상에. 네가 예인이구나. 두 사람의 등장에 예인이의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어, 예인이. 어머, 예인아, 이모가 그렇게 좋아? 이모가 그렇게 좋아? 어머, 그렇게 좋아. 어머, 주저앉을 정도야. 어머, 이모도 예인이가 그렇게 좋다. 아름답게 비추네 쪽쪽 하늘에서도. 야, 예인아.
예인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난임이었죠.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실제로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있었는데 좀 7주 만에 좀 하늘나라를 보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걸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네. 근데 둘이서 이제 고민을 했죠. 둘이 재미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입양을 할 것이냐, 이제 뭐 아니면 시험관 시술을 될 때까지 할 것이냐. 요즘에 이제 또 워낙에 그런 제도가 네. 또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시험관 하는 걸 옆에서 보니 아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 시험관은 그만하자. 그러다가 입양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세요? 주변에 이제 어떤 아이가 되게 싱글파 가정 아이였는데 네네. 아버지가 힘들으셨는지 보육원에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엄마 아빠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꼭 엄마 아빠가 되어줘야겠다. 이제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남편은 주변에 입양한 친구도 있고 아, 그러세요. 네. 주변에 네. 친구분이요? 오. 당사자인 친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석 씨 주변에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네요. 네, 제 네. 친구가 좀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큰아버지의 아들인데 네네. 작은아버지가 손이 없어가지고 예, 큰아버지가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어렸을 때 아, 이렇게 옛날 네. 그 시골에서 좀 네, 그런 게 네. 있었거든요. 저 주변에도. 네, 예. 그렇게 해서 온 친구도 있고 네. 또 이제 다른 친구는 직접 좀 입양을 해서 그러니까. 했던 친구도 있었고요. 오, 네. 그렇구나. 예인이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뭐 듣자 하니 소문에는 네. 굉장히 좀 운명적으로 예인이를 만났다고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좀 뭐 원령이라든지 남아냐 여아냐 이런 거를 이렇게 희망하기 못 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결연위원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구나. 예. 예인이 할 당시만 해도 그래도 남자아이 걸 원하는지 여자아이를 원하는지 정도 그런 정도는 또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어야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네, 딸이어야 도현 씨는 된다. 상관없고. 네. 예. 선택이라는 걸 한다는 거에 그 압박감이 이렇게 되게 확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전부터 고민을 했지만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나? 막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원장 선생님한테 네. 어떤 애가 이제 좀 괜찮을지 좀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가족에 맞을지 뭐 어울릴지. 추천 좀 해달라고 막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원장 선생님께서는 그거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요 A라는 애를 한번 중심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또 조심스럽게 또 그렇게 말씀해 그러니까요. 주셨구나. 만약에 또 A라는 애가 또 이렇게 되면 또 원장 선생님 탓할까봐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올라갔어요. 한 5명 정도의 애들이 여섯 명 정도의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A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A만 봤어요. 다른 애들보다 네. A만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있으면서 거의 뭐 애들하고 친해지면서 이렇게 A만 보고 있는데 네. 한 애가 옆에서 이렇게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 먼발치서. 먼발치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고개는 그래서 눈은 몇 번 마주쳤죠. 그래도 A한테 집중하자. 그래서 A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A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나오는데 네. 집에 가는 도중에 A는 기억이 안 나고 눈 마주치는 애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머. 뭐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거는 인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은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두 분께서 뭔가 이게 끌림과 이게 정말 통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난. 그래서 그 눈 마주치는 애가 어떤 애냐? 걔 좀 우리 좀 더 보고 알아보자. 싶다. 네. 그래서 다른 데도 뭐 안 가, 뭐 가기로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두 분이 같이 또 그게 네. 같으셨던 거예요. 네. 근데 안 가고. 이제 가는 차 안에서 그 아이를 그 아이 어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이게 스치는데 남편 어릴 때 사진 봤던 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얼굴하고 어머.
그래서 집에 와서 얼른 사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그 순간 또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제 돌 때 사진이 스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예인이를 돌 때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인이 나이 때 제 사진이 생각이 돌 나서 사진하고 같이. 예. 또 오버랩이 딱 돼가지고 또 그걸 막 찾아봤더니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머. 운명처럼 만난 예인이와 한 가족이 됐습니다. 15개월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예인이의 양육은 엄마 아빠에겐 무척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지낸 시간이 네. 그러면은 6년이 넘은 6년, 건가요? 7년 정도 되는 7년 거죠. 이게 7년. 되는데 네, 7년. 그 예인이가 딱 자라면서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정말 정말 우리 식구가 되길 참 잘했다 이러면서 그 보람 같은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 많겠지만 네. 언제 주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세요? 애가 이제 저희가 애가 처음이니까 키우고 육아하고 이제 육아에 너무 정신이 어, 없으셨구나. 그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가 이제 그 애가 좀 어떻게 해주면 뭐 솔직히 말로 이제 영재처럼 키우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막 이제 그러니까 애가 어떤 걸 해주면 좋아할지 애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해줘야 될지 막 세상에. 뭐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애가 우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울음을 어떻게 끊쳐야 물론 될지 막 예. 당황하는 그런 시간도 많았지만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 예인이 아빠는 예인이한테 어떻게 뭘 해주면은 애가 좋아할까, 뭘 해줘야 될까, 아빠로서 뭘 해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생각이 완전 머릿속에 꽉 차 계신 것 같아요. 그랬죠. 예, 항상 뭐 그래서 어떤 거를 사주려고 하다 보도 이제 와이프랑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네네. 그러면 많이 캔슬을 당해요. 와이프가 예.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그거는 된다. 여느 집이랑 똑같잖아요. 예, 아빠가 예. 다 사주려고 엄마가 안 돼, 안 돼. 버릇 나빠져.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거까지는 하자 해서 뭐 정글집 뭐 이런 걸 해서 충분히 발육할 수 있고 막 네. 놀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고 어디든 계속 와이프랑 밖으로 나가서 이제 놀러 다니고 싶고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애들 뭐 어떻게든 모래 좋아하니까요 어린애들 막 네. 그런 거 많이 해주려고 했었고 그런 거 아빠 사랑 진짜 많이 받고 신경을 살았구나. 많이 썼죠. 예. 근데 그게 또 궁금해요. 그 입양을 하시면 요즘에는 사실 선생님 그렇잖아요. 그 입양도 출생의 그 하나로 같은 맥락으로 네.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있다고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그렇죠. 이제 들었어요. 뭐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급여도 받고 아동수당도 받잖아요. 이제 네. 그건 당연히 받는 거고 우리 애인이도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 입양 가정의 아동이니까 입양 네.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별도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22년부터는 그 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22년부터 이제 20만 원으로 올라서 매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그렇게 갖고는 받게 돼 있고요. 똑같이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의료비, 의료보호 대상이라서 네. 아주 진짜 소액만 내더라도 이렇게 다 의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인이 공주였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는 예인이.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늘 지금처럼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예인이가 좋아하는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나는 날. 처음팀 점수 보시죠. 100팀 점수 30점. 입양 사실을 공개한 가족들이 모여 아이들과 부모가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인데요. 예인이는 또래 아이들과 신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인이 엄마 아빠도 5살 무렵 입양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젠 예인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도 공개한답니다. 동생을 간절히 원한 예인이, 50살이 넘어 육체적으로 힘든 엄마 아빠. 예인이는 2주간 새벽 기도를 다니며 엄마 아빠에게 진심을 보였고 결국 둘째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은 항상 웃음소리가 나는 가족을 만들고 싶다. 그게 제 메인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애들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잘 자라주면 뭐가 또 문제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입양이라는 것이 평범한 과정 중에 하나
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예인이 가족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예인이가 정말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뿌듯하게까지 만들더라고요. 예인이가 그 막 줄넘기 하는 모습이라든가 구연동화 하는 거 이게 아직까지 기억에 막 남아 있어요. 네. 정말 엄마 아빠가 예인이를 진심을 다해서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라는 거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옆에서 예인이와 예인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정말 예인이가 충분히 그 가정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쁘고 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입양이라는 거는 아이를 양육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동이 정말 그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이들 특히 이제 입양 가족을 볼 때, 입양으로 만들어진 가족을 볼 때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가족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근데 오늘 예인이 가족을 만나보니까요. 평범한 그 일상 그럼요. 가족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예인이가 지금껏 건강하게 밝게 잘 자란 것처럼 앞으로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아이러브 플러스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이러브 플러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러브 플러스!